안녕하세요. 크루즈 알려주는 남자 폴리트립스 최종걸입니다. 폴리트립스 이영준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크루즈 트렌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트렌드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냥 저 혼자 생각한 건 아니고요. 얼마 전에 싱가포르에 가서 MSC와 로얄 캐리비안 아시아 총괄 대표님을 만나서 의견을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구글 APEC 담당자, APEC 여행 담당자를 통해서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좀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에서 각 선사들, 실버시, 럭셔리 선사부터 이제 로얄 캐리비안까지의 각 선사의 담당자들을 만나서 내년 여행 트렌드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여행이라는 것은 경제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2025년도 경제 상황에 대한 예측을 들어보면은 2%대의 경제 성장률일 것이다. 경제가 조금 회복할 것이다 이러는데 실제로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경제 별로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인터스텔라에서 저 나온 문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연말이 되면은 내년에 대해서 그냥 좋게 얘기해요. 희망을 갖고 살라고. 당연히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존재니까. 근데 여행을 봤을 때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더라고요. 경제가 어려우나 경제가 좋으나 여행객들은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그렇죠.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경제 상황은 불확실하지만 여행 시장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되게 웃긴 게 뭐냐면 2024년도 크루즈 여행 시장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무려 12월까지 상황을 예측해서 포함하면 3,500만 명이 탔을 것으로 예상하더라고요. 코로나 기간에는 물론 얼마 안 탔지만 그 전에는 약 한 2,000만 명에서 2,500만 명 정도가 탔었거든요. 그럼 3,5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도 대한민국도 이런 트렌드와 흐름에 아마 편승해서 맞춰갈 것이다 라고 보이는데요. 그 이유가 실제로 크루즈 여행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맨 처음에 항상 제가 말씀드렸는데 크루즈 여행이 실제로 가성비 여행입니다. 랜드 여행하는 것보다 크루즈 여행하는 게 더 싸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서 이렇게 사기치는 여행사들한테 당해가지고 100만 원짜리를 800만 원에 내고 다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기한 형태들이 있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의 크루즈 여행의 역사는 크알람의 전과 후로 나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크루즈 여행 시장의 주요 트렌드들 한번 좀 짚어볼게요.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크루즈 시장이 그 전보다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증명이 왔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는 약 10%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2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하고 경제 수준이 가장 비슷한 대만하고 비교를 해봐도 우리나라 지금 크루즈 인구가 턱없이 낮은 편이에요. 대만에 비해서. 대만이 40만 명 탈 때 우리나라가 5만 명도 안 탔으니까 그거는 10분의 1 수준이라고 봐요.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크루즈 여행 그러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1년도 아시아 크루즈 평균 연령이 35.4세였어요. 이건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대한민국도 2025년도에는 크루즈 평균 탑승 연령이 점점 낮아질 것을 예상하고요. 현재 전 세계 평균 연령이 47세예요. 럭셔리 크루즈들이 있으니까 럭셔리 크루즈는 아무래도 좀 자본력 있는 실버층이 조금 타는 경향이 있어서. 근데 잘 생각해보면 47세라는 연령이 나오려면요 80대가 한 명 타잖아요. 그럼 30대는 2명이 타야 돼요. 비율적으로 보면은 젊은 층이 훨씬 많이 탑니다. 근데 아시아가 왜 유독 낮으냐면 중국이 아니고요 여러분, 인도 때문입니다. 타보면 애들 잔뜩 데리고 애들이 한 8명 있는데 부모님들이 어디 계시지 하면 여기 2분이 서 있어요. 그게 다 아빠래 엄마래. 대박이에요 대박. 인도는 10명이 타는데 8명이 애들이다 보니까 평균 연령이 많이 낮아요. 인도는 평균 연령이 20대까지 떨어졌었어요. 대박이죠. 돈들이 많네. 그게 아니에요. 싼 거 탑니다. 좀 나중에 말씀드릴까 했는데 NCL이 주류 무제한이 큰 매력이라 그랬잖아요. 아이국 때문에 주류 패키지를 뺄 거라는 지금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NCL 전세에서 그 아이국 분들이 타가지고 아도 쳤대요 주류를. 그래서 큰 손해를 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류가 빠질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NCL의 매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아시아 시장에만 빠지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크루즈 연령대가 하락하면서 그런 즐기는 문화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주류에 대한 니즈가 많이 올라가는 것 같긴 합니다. 또 한 가지의 트렌드라고 본다면 오션 크루즈도 사실은 계속 뜨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리버 크루즈가 정말 각광받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많은 역사들이 그 강 따라서 이제 발전했잖아요. 부다페스트에서 시작해서 엔트워프까지 쭉 그 바다까지 유럽을 가로질러서 헝가리, 독일, 그리고 프랑스, 스페인 지역에도 리버 크루즈가 따로 있거든요.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리버 크루즈로 여행할 수 있는 굉장히 싸요. 리버 크루즈가 올 인클루시브인데 리버 크루즈 관련해서는 따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인센티브 여행으로 크루즈 여행을 더욱더 많이 선택할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 정말 많은 문의를 받았거든요. 크루즈 여행으로 인센티브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도 뭐 보험회사에서 40명, 뭐 100명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내년에도 더 많은 회사들이 크루즈로 인센티브 여행을 보낼 것이다. 그거 예상하고 있고요. 그동안에는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인센티브 여행 자체에서 아직 크루즈라는 걸 생각을 못하고 계셨더래서 막상 이제 크루즈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기업인들이 모여서 뭔가 행사를 하고 모여서 뭔가를 하기에는 오히려 랜드 여행보다 크루즈가 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그 이유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센티브 여행을 보낼 때의 대표자의 가장 큰 리스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술입니다. 크루즈에서 술값을 무제한으로 측정해놓는 선사들이 많죠. 술값에 대한 게 빠지고요. 두 번째, 매일 저녁을 파인다이닝으로 할 수 있어요. 와, 이게 인센티브 여행이 이게 진짜 인센티브죠. 세 번째는 뭐냐면 크루즈 공간에서 폴리트립스가 할 수 있는 건데요. 다른 데서는 잘 못하더라고요. 폴리트립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공간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여행 갔을 때 호텔 공간 빌리려면 돈 얼마나 나가는지 아시죠? 그런데 크루즈에서 공간을 빌려서 본인들끼리 그 회사끼리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건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인센티브 여행으로 크루즈를 선택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영업직에 계신 많은 구독자분들 내년에 더 열심히 하셔서 크루즈 여행을 공짜로 가시기를 권장해 드릴게요. 화이팅! 그리고 이제 아시아의 트렌드이기는 합니다. 크루즈가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가족 단위로 크루즈 여행을 자유여행처럼 하는 비율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크루즈 여행이 지상 여행보다 훨씬 가성비가 높습니다.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 경기 회복이 좀 더딜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까 내년에 확실히 예상되는 한 가지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여행의 양극화예요. 코로나 끝났을 때 여행 트렌드가 어떻게 되냐고 다들 물어봤을 때 다들 소규모 여행들이 늘어날 것이고 안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럭셔리 여행들이 늘어날 것이다 막 이랬는데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뭔 소리 하는 거냐. 돈 없기 때문에 전부 싼 것만 찾을 거다. 이런 거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다 같이 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이 없었어요. 저도 여행 다니는데 굉장히 주변 사람이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늘어났죠? 딱 코로나 끝나자마자 어마어마하게 패키지 여행만 갔죠. 그게 여행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였어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 현재 내년에는 양극화가 더 심해지면서 좀 더 가성비 있는 여행들을 찾을 텐데 크루즈가 정말 가성비가 높습니다. MSC라던가 지중해 크루즈 7박 8일에 $500짜리 이런 게 많잖아요. 오늘 찾아보니까 $400짜리도 있더라고요. 7박 8일에. 일단 유럽 여행 하시다가 그냥 이렇게 짧은 코스 한 1박 2일, 2박 3일 이런 코스 일정도 많이 있어요. 크루즈 2박 3일 정도 타면 얼마죠? 지중해에서? 한 2, 30만 원 정도. 야, 2, 30만 원에 크루즈 2박 3일을 탄다? 잘 보면은 바르셀로나에서 로마 가는데 2박 3일 정도 걸려요. 그럼 내가 비행기 타고 바르셀로나에서 로마로 가느냐? 그럼 바르셀로나 공항까지 가야죠. 시간 다 버리죠. 로마 공항 도착해서 다시 택시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차피 택시 타고 기차 타는 건 비슷비슷해요. 근데 나는 바르셀로나에서 크루즈로 타고 밥 다 먹고 호텔도 자면서 한 군데 들려서 구경도 하고 그 다음 로마에 도착한다? 어차피 시간 버리는 건 똑같은데 크루즈가 훨씬 경제적인 거죠. 내년에는 경제적인 여행을 추구하는 그 흐름 때문에 크루즈를 선택하는 비율이 훨씬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양극화가 심해진다 그랬잖아요. 확실하게 어떠한 트렌드가 있냐면 럭셔리 크루즈 라인들은 좀 더 혜택들을 강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가형 크루즈들, 좀 버짓 크루즈 같은 경우는 이제 혜택을 자꾸 빼면서 저가항공처럼 그래서 옵션으로 넣고 있죠. 맞아요. 옵션으로 빼면서 금액을 좀 싸게 보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실제로 옵션 선택 안 하면 얼마 전에 제가 7박 8일에 50만 원 정도 한다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때 저희 댓글에서 말도 안 되는 거 절대 잘못 본 거라고 막 얘기했잖아요. 네, 그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냥 검색해 보세요. 폴리트립스에서. 제일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중해에서 제일 많이 운항하는 선사 중에 하나가 MSC라는 선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MSC는 럭셔리 선사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는 그 선사에서도 얘기해요. 우리는 가성비를 추구하는 저가 선사다. 어떻게 하면 상품을 좀 더 싸게 만들 수 있을까를 노력하는 선사예요. 싼 걸로 유명한 선사인데 국내 어떤 여행사들 보니까 이 MSC 크루즈를 타러 가는데 비즈니스 끊어서 타러 가시더라고요. 안 맞아. 자, MSC는 백패커용입니다. 이거를 왜 비즈니스까지 타고 가서 MSC를 타시려고 하실까? 이게 MSC나 이런 게 겨울에도 지중해에서 운행을 합니다. 왜냐면 유럽 선사다 보니까 겨울에 싸겠죠. 물론 날씨가 좀 추워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관광지에. 그런데 만약에 내가 굳이 크루즈를 지중해에서 겨울에 타고 싶다. 사실은 나쁘지 않거든요. 저도 유럽 여행, 배낭여행 겨울에 많이 했거든요. 괜찮아요.
그랬을 때 MSC는 정말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성비 크루즈들이 이제 아마 많은 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하고 있고요. 럭셔리 선사 같은 경우는 혜택들을 많이 추가하면서 차별점을 확실하게 두고 가고 있어요. 미리 예약했을 때 정말 큰 할인폭을 제공합니다. 얘네들도 이제 미리 방을 채우는 데 효과가 있는 거고, 근데 앞으로 이런 게 계속 늘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2026년도 7년도께 나오고. 여기서 미리라고 얘기를 하면은 3개월, 6개월이 아닙니다. 여기서 미리는 1년, 2년 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리젠트에서 2027년도 거 판매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크루즈를 미리 예약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내년 10월은 내년 추석 연휴는 좀 이례적으로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루즈를 예약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항공권이 굉장히 비쌀 것으로 예상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나가면 싸잖아요. 시애틀 가는 알래스카 크루즈를 예약하신 고객님이 계신데 비행기 140만 원에 끊었어요. 괜찮죠? 시애틀 가는데 그럼 일본으로 해서 아니요, 대만 경유해서 가. 네, 괜찮아요. 그렇죠? 150만 원. 그리고 내년에는 여행을 할 때 AI를 활용한 기술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다니면서 챗GPT 많이 활용을 했는데 일단 여행 다니면서 뭐 모르는 간판이나 메뉴 같은 거 뭐 찍어가지고 번역하면은 바로바로 번역이 되고, 이번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들이 영어를 전혀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GPT 가지고 실시간으로 통역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나쁘지도 않고, 어차피 뭐 현지 직원들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든 알아듣고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런 어플 써서 뭐 대화하는데 어려움도 없었고. 이게 공항에서 환승할 때 가장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공항에는 거의 대부분 무료 와이파이가 잡히니까 내리자마자 내가 데이터 연결 안 되는데 어떡하지? 고민 안 하셔도 되거든요. 내가 GPT 같은 AI 툴을 이용하면 환승하는데 동시 통역도 해주고, 아니 너 어떻게 가야 돼? 나 어디에 있어? 그러면 어디로 가라고 알려줍니다. 뭐 게이트 번호 알려주면은 거기까지 알려주고, 뭐 AI 툴을 활용한 뭐 여행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내 긴급 상황이나 비상 상황에 대처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AI 관련해서는 저희가 컨텐츠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행 형태가 패키지에서 자유여행으로 많이 넘어올 거예요. 물론 단체여행에 대한 수요도 많이 존재하지만 가족 단위의 여행들이 많아지고 앞으로는 좀 더 길게 갔다 올 수 있는 여행들이 늘어날 거예요. 아무래도 휴일을 계속 국가에서도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4박 5일이 아니라 뭐 여기 앞뒤로 좀 붙여서 7박 8일, 뭐 9박 10일 정도 다녀올 수 있는 여행들이 아마 주를 이루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크루즈 목적지에 관련한 건데요. 과거에는 뭐 짧게 빨리 갔다 와야 되는 사람들은 아시아 쪽을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이었고, 크루즈 여행 가는데 이왕이면 하면서 지중해 크루즈를 정말 많이 선호했거든요. 나 아시아 한번 갔다 오고 서부 지중해 갔다 왔어. 그럼 그 다음에 그거를 또 가는 건 쉽지 않아요. 크루즈 목적지에 대한 다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게 동부지중해, 그리고 좀 특이한 지역에 대한 크루즈들이 정말 문의가 많습니다. 뭐 항상 많이 들어오는 거는 지중해 크루즈, 알래스카 크루즈, 북유럽 크루즈가 사실 많이 뜨고 있고요. 리버 크루즈가 정말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마 이런 트렌드도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유럽 여행에서 리버 크루즈 탔는데 너 진짜 세련됐다, 이런 얘기들. 야, 너 진짜 여행 잘한다, 어떻게 리버 크루즈를 탔어? 나 그냥 부다페스트에서 타가지고 프랑크푸르트에서 내렸어. 뭐 비엔나에서 리버 크루즈 타고 4박 5일 정도 유럽 여행했어. 뭐 이런 게 가능하겠더라고요. 비엔나에서 부다페스트 가는데 하룻밤 잠은 가요. 크루즈의 모든 장점이 있는데 시내 중심에서 내릴 수 있다. 이게 하나의 트렌드로 또 각광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크루즈 목적지 중에서 요즘에 각광받는 곳들이 있어요. 바로 남극과 북극, 극지방입니다. 갈라파고스까지 좀 특이한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문의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 어마어마한 유튜버 분께서 저희한테 북극과 남극을 꼭 가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또 제안드리기로 했거든요. 아시아에서 승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좋은 소식은 아시아 크루즈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이번 크리스탈 2026년도에 인천에 들어오는 게 두 일정이었거든요. 근데 5월 달에 또 늘렸어요. 벌써 60%가 예약이 됐대요. 대박이죠. 아시아에서 출발하는 거죠? 한국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출발해서 일본으로, 도쿄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벌써 60%가 예약이 마감됐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유럽 사람들이 예약했을까요? 아시아 사람들이 예약했을까요? 그거는 제가 겁나서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일정이 아무래도 좀 길다 보니까 9박 10일짜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체리 블러썸, 벚꽃 개화 시기 맞춰가지고 타는 분들도 많은데, 아시아 지역에도 크루즈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좀 더 한국에서 뭐 아니면 아시아에서 더 많은 분들이 타다 보면은 아시아 쪽에 항해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안타까운 점은 내년에 여름에 아시아 지역에 크루즈가 별로 없어요. 괜찮은 줄 알고 해봤는데 태풍 때문에 많은 일정이 계속 취소가 되니까 보통 이제 6월, 7월, 8월, 9월까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년 4월 달에 지금 오시아니아 크루즈 판매하고 있잖아요. 오시아니아 크루즈 아시아에서 짧게 타고 싶다 그러면은 오시아니아 크루즈 타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여행 정보를 수집할 때 주로 어디서 하셨어요? 저는 유튜브. 혹시 트렌드를 아는 우리 이제 줄리안인데, 여태까지는 이제 보통 뭐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에서 검색을 많이 했는데 정말 신기한 통계가 전 세계에서 유튜브 활용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랍니다. 이건 구글 그 담당자분이 직접 하신 말씀. 네, 구글 아시아 태평양 여행 총 책임자분께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야, 대한민국이 유튜브로 활용하는 게 제일 많아. 유튜브에서 여행 검색은 대한민국이 여행 관련 콘텐츠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국가라고. 여행 정보에 대한 수집이 유튜브를 많이 활용할 것이다 인 거고요. 제일 활용하기 좋은 곳이 어딜까요? 크루즈 알려주는 남자, 바로 이 채널입니다. 구독 누르시고요. 저희가 더 많은 정보를 앞으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2025년도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2025년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꼭 하시면 좋을 만한 거 하나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2025년도 여행 예산을 미리 짜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1인당 300만 원을 짰어요. 근데 크루즈 좀 가성비 있는 걸 고르다 보니까 뭐 아시아 좀 갔다 오는데 뭐 한 100만 원대에 짤 수 있게 됐어. 아니 뭐 200만 원 정도 들었어. 그러면은 지상여행 한 번 더 갔다 올 수 있겠죠. 짧은데 중국 무비자잖아요. 갔다 올 수 있고. 저희 채널을 통해서 여행 정보에 대한 거를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폴리트립스 카카오 채널을 추가하시면 제가 계속 정기적으로 크루즈 정보에 대한 것들을 보내드립니다. 특화 상품을 보내드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새로운 노선을 보내드릴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뭐 디즈니 크루즈가 12월에 첫 항해를 시작하기 때문에 뭐 12월 10일부터 뭐 예약을 시작해야 된다 뭐 이런 정보들을 보내드리는데, 이런 거 이제 좀 많이 가더라도 귀찮아하지 마시고 계속 이제 받아보시게 되면은 크루즈에 대한 나의 내공이 쌓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맞는 크루즈를 고르시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크루즈가 장점 중에 하나가 예약하실 때 예약금만 결제하시고 나머지 잔금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 실제 출발하기 90일 전, 한 석 달 전까지만 잔금 결제를 해주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내년 뭐 후반이나 뭐 내후년 초반 거 아예 미리 예약을 선점을 해놓으시고 차라리 1년 동안 열심히 가족끼리 적금을 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크루즈 가기 위해서 적금을 이상한 데 가입해서 돈 내지 마시고요. 가족끼리 여행 계를 드셔도 되고. 그냥 보증금만 걸어놓고, 보증금 해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뭐 지금 보니까 뭐 한 2~30만 원 정도면은 뭐 내년 거 뭐 크루즈 예약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차라리 그걸 매달 돈을 모으면서 그냥 모일 때마다 그냥 계속 결제를 해버리면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크루즈 여행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뭐 환경에 안 좋은 거 아니냐, 환경 파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선사 입장에서 봤을 때 바다는 본인들의 직장이에요. 그 자기의 직장이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겠죠. 그래서 친환경 크루즈, 그래서 LNG 크루즈가 계속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향후 전부 LNG로 교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크루즈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로운 점들이 많아요. 뭐 생태계 연구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던가, 자료를 보낸다던가, 뭐 남극에서의 뭐 생태계 개체 조사를 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뭐 선 기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게 더 강화되고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5년도 크루즈 계획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은 크루즈로 갈까 일반 여행으로 갈까 고민하셨던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폴리트립스에서 예약하고 떠나시면 됩니다. 어려울 때는 폴리트립스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순서에 맞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루즈 알려주는 남자 폴리트립스 최종걸이었습니다. 폴리트립스 이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루즈에서 봬요. 2025년도엔 크루즈 많이 다니세요.